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HLB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HLB가 흘러가는 그런 특징적인 이 바닥잡기 흐름으로 확정을 해버렸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강한 호재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호재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런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 소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어제 반려견 항암제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아래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외 환경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숨고르기 형태의 하락 흐름이 지금 나타났죠. 자, 이런 흐름이 또 진행이 되면서 우리 증시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올라서다가 좀 1% 정도 지수상으로 1% 정도 하락하는 부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락 현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유를 다 찾게 돼 있는데, 이유는 많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국제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1% 정도 하락을 하는데 사용된 재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 지금 외인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HLB 흐름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은 다시 또 오르고 있죠.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붙이고 있지만 이 상승하는 도중에 1% 정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제 나스닥이 1.3% 하락에 다우가 1.29%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1%대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일본 증시도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홍콩 증시는 0.2%, 그렇게 큰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코스피가 0.6% 정도 하락에 코스닥도 0.64%, 둘 다 0.64% 하락을 하고 있죠. 아주 큰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 모양새는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간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국제유가가 올라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나왔다, 이러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추가 제재 전망 속에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주들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주가 좀 올라갔죠. 테슬라, 애플 여기는 좀 상승한 걸 보면은 아주 증시가 아주 박살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월가 시장 불확실성 높다, 더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 이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기업 실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다. 이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1%만 하락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지금 주가가 외부적인 저런 요인 갖다 붙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계속 해왔죠.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쭉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인데 외부적인 요인이 아주 크게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되돌리는 상승이 좀 나타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단기 투자자들의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외인이 3,815억 매도 중이고 기관이 2,083억 매도 중이죠. 꽤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인이 1,260억 매도에 기관이 847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양매도가 나오면 방법이 없죠.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이 주시장이 원래 그렇죠. 자, HLB가 2.66% 하락을 하고 있고, HLB생명과학이 1.88% 하락에 HLB제약이 2.26% 하락. 넥사는 지금 이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HLB테라피틱스가 1.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HLB가 가장 하락폭이 좀 크죠. 2.66%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단기 상승이 가장 높게 올라간 게 HLB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급을 보면은 골드만삭스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신한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한국투자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이 한국투자, 이렇게 주포증권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HLB의 주포증권사. 어쨌든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HLB 흐름의 특징을 그대로 반복을 하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적산병이 나오고 나면 쭉 끌어내리죠. 끌어내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재방송 수준입니다. 재방송. 그래서 지금 바닥을 좀 잡아주고,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서고 좀 눌러주고, 올라서고 눌러주고, 이런 작업이 좀 진행되었죠.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았죠. 이 바닥이 여기 바닥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적산병, 그리고 누르는 작업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이 20선 언저리까지 내려왔는데, 이 20선을 또 살짝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호재 소식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패턴대로 또 눌러주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되죠. 눌러주고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여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잡는 이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60선을 갖다가 쭉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한번 끌어올리면서 이제 바닥을 잡는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 거고, 이런 횡보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상승의 파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HLB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얘가 주가가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거의 없죠. 지금 이 불확실성도 여기서 해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반려견 항암제 이런 이 호재 소식도 또 나왔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아주 기대가 되는 이 대표이사 영입 이런 소식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노박스 부분도 여전히 계속 살아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쭉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패턴으로 보면은 또 눌러대죠. 적산병 한번 하고 나서 여기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눌러주고, 그러고 이제 좀 눌러대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 이 단기적인 흐름까지 다 잡아내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걸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오랫동안 계속 이제 관찰을 해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사실 좀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이 강력한 호재 소식이 특히 이제 3월 24일이다 보니까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나오겠죠. 베트남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나와버리면, 긴급상 승인 소식이 나와버리면 이건 시장 중심으로 그냥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알면서도 이거 뭐 속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흘러가는 패턴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B생명과도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잡는 상승 하락 이 파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죠. 여기서 이 적산병을 보이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리고 대표이사 지금 FDA 전문가로 영입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강하게 올라서니까 아주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조정을 계속 보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크게 위축이 될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나면은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0선을 끌어내리겠죠. 그리고 파동을 좀 태우다가 슈팅이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슈팅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